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지금은 쌤이 이온결합 먼저 알려주고 뒤에서 공유결합을 따로 알려줄 건데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공부할 때는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을 같이 갖다 놓고 비교해가면서 공부하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이제 대칭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좀 더 쉽게 둘을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각각을 좀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요. 바로 이거부터 봅시다. 이온결합 물질의 구조 화학식인데 자, 이온결합 물질은 예를 들어서 여기 Na 플러스가 있어. Cl 마이너스가 있어. 이렇게 1대1로 결합한다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1대1로 결합해야지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만나야지만 이런 형태로 결합을 합니다. 뒤에서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1대1로 결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플러스의 성질과 마이너스의 성질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나가는 Cl 마이너스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 Na 플러스가 또 땡겨요. 일로와! 땡깁니다. 여기에 달라붙게 만들어 이렇게 Cl 마이너스를. 그럼 1대1이 안 되죠? 그래서 요 Cl 마이너스가 또 어떻게 한다? 지나가는 Na 플러스를 또 땡겨요. 이렇게 또 달라붙게 합니다. 퉁퉁. 이런 식으로. 또 지나가는 거 있으면 또 붙이겠죠. 퉁퉁 붙이겠죠. 계속 무한히 연속적으로 막 붙여놔. 그래서 어떤 형태를 띈다? 이런 결정의 형태를 띈다라고 말합니다. 결정. 결정이라는 게 막 달라 붙어가지고 형성된 게 결정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염화나트륨 몇 개니? 모르겠어, 그죠? 염화나트륨이 몇 개 뭉쳐있는지 셀 수가 없어. 설사 센다 하더라도 세는 순간, 세는 도중에 또 달라붙으면 어떡할 거야? 셀 수 없다고 말하는 거야. 포인트입니다. 자, 이 결정구도는 그래서 숫자를 셀 수가 없다. 즉 개수를 몇 개인지를 셀 수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얘는 조그만 소금도 NaCl이고요. 이따만한 소금 결정이 있어도 걔도 그냥 NaCl이야. 앞에다가 개수를 쓰지 않습니다. 개수를 쓰지 않아. 개수를 쓰지 않는 게 특징이야. 개수를 쓰지 않는다. 자, 개수를 쓰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은 뭐가 아니야? 너네들은 분자가 아니야 라고 표현해요. 분자는 물분자처럼 하나, 둘, 셋 이렇게 개수를 셀 수 있거든요. 공유 결합하면서 또 비교해 줄 텐데 개수를 셀 수 없게끔 막 달라붙는 것들은 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인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나오죠. 염화나트륨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대1로 결합하여 형성된 여기까지 맞죠? 분자이다. 라고 마지막에 분자란 용어를 넣어서 그럴싸하게 낚시질을 한다는 겁니다. 분자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분자라는 말은 어디다가만 쓸 수 있냐? 미리 설명하는데 공유결합 물질에만 분자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분자, 설탕 분자, 에탄올 분자 이런 식으로 비금속들로만 되어 있는 것들에만 분자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것들만 분자라고 부릅니다. 쟤는 결정이라고 불러줍니다. 결정, 이온 결정, 이온성 고체라고 불러준다고 되어 있네요. 3차원적으로 막 달라붙으니까 3차원적으로 막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쟤를 분자식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NaCl을 뭐라고 한다? 화학식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분자식이라고 쓰면 안 돼요. 염화나트륨은 NaCl이라는 분자식으로 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겠죠. 분자라는 말 자체를 쓰면 안 돼. 분자식이라고 표현한 이건 분자식도 아니겠죠. 분자식보다 더 상위 개념인 화학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게 됩니다. 화학식. 여기 다 어떤 문제들이 숨어있는 거 이제 보이죠? 이런 문제들을 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끝에 나와 있는 게 이제 1대1 얘기를 하고 있는데 봐봐. 자, 나트륨 양이온이 Cl-하고 만나면
1대1로 결합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개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NaCl이라는 화학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름은 염화나트륨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Na 플러스가 CO3E-하고 결합할 거야. 그래서 탄산 나트륨을 만들 거다. 근데 1대1로 만나면 중성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래서 얘가 2마리 필요하죠. 나트륨이 2마리 필요하고 탄산이라는 요 다원자 이온은 하나가 필요하잖아. 요 전체가 통이야. CO3가 같이 뭉쳐 다니면서 탄소 하나, 산소 3개가 뭉쳐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전자 2개를 얻은 녀석이야. 이 녀석을 우리는 배웠겠지만 이걸 다원자, 여러 개의 원자가 함께 이온이 된 다원자 이온이라 불러줍니다. 다원자 이온 한 덩어리. 저 한 덩어리가 전자 2개를 얻어서 CO3E-라는 한 덩어리인 거야. 그래서 요거 한 덩어리하고는 이 녀석 두 녀석이 만나야죠. 그래서 Na2CO3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요딴 식으로. Na2CO3를 보는 순간 우리는 뭘 봐야 돼? 나트륨 2마리, CO3 1마리라고 읽어줘야 됩니다. CO3 1마리. 그래서 2대1로 결합했다라고 읽어줘야 돼. 근데 화학식만 딱 보면 어때요? 나트륨 2개, 탄소 하나, 산소 3개? 2대1 대 2인가?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2대1 대 3? 2대1 대 3 아니죠? 2대1 대 3이 아니라 2대1로 결합한 거야. 나트륨 2마리랑 CO3 한 덩어리. 그죠? 이렇게 2대1로 결합한 겁니다. 이런 거 조심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두 번째. 마그네슘 2+가 있다. 나 OH-하고 만날 거야. 수산화 마그네슘 만들 거야. 그죠? 이럴 경우에도 OH도 마찬가지로 다원자 이온이야. O하고 H가 만나서 한 덩어리가 돼서 전자 하나를 얻은 다원자 이온입니다. 그래서 얘가 2+고 1-니까 마그네슘이 하나 있을 때 OH는 2마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MgOH2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괄호를 친 이유는 뭐냐면 OH 전체가 2개 필요하죠. 그래서 OH 전체에 가로를 씌워서 2라고 쓴 거야. 이 가로가 없다고 생각해봐. MgOH2라고 써봐. 뭔 소리야? Mg 하나에다가 O 하나, H 2개잖아. 이거 아니죠?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써서 우리를 낚시질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수산화 마그네슘이다. 아닙니다. 괄호를 꼭 쳐줘야지 1대2로 결합한다는 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Mg2+가 SO4E-라는 또 다원자 이온과 결합하면요. 2+E-니까 1대1로 결합하면 됩니다. 쓰면 MgSO4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서 MgSO4 어떻게 읽어야 돼? Mg 한 마리, SO4 한 마리 1대1로 결합하고 있는 겁니다. 2+E-니까 1대1로 결합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다라고 자, 그런 규칙에 의해서 결합을 하는 거고 어떤 규칙성을 찾아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 3+거든요. 얘가 여기 나와 있는 얘를 가지고 할게요. SO4 E-하고 결합을 하면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될까? 둘이 만나서 중성돼야 되니까 이거 2마리, 이거 3마리 하면 플러스 6, 마이너스 6 돼서 중성되겠죠. 그래서 결국 만들어지는 물질이 뭐다? Al2SO4가 전체 3마리가 필요한 거야. 맞죠? Al2SO4 이런 물질이 만들어진다니까?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규칙성을 찾는 건 뭐냐면 여기에 3+가 써있으면 이게 오른쪽 밑으로 내려서 여기 들어오고요. 여기 2- 써있으면 2자라는 숫자가 어디 들어온다? 왼쪽에 여기 써진다는 겁니다. 크로스로 들어가면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3+면 여기가 3, 이만했으면 여기가 2가 들어가는 거지. 이런 식의 규칙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온들을 주면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겠네. 그래서 화학식은 이런 화학식이 만들어지겠네.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규칙은 다 중성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결합하는 거고요. 괄호들 조심해주면 됩니다. 괄호를 쓰냐 안 쓰냐 조심해주면 돼요. 자, 방금 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한 얘기가 여기 있네요. 이거 말하는 거야. 서로 자리를 바꾼다는 게
알루미늄, 여기 알루미늄하고 산소가 만날 때 알루미늄은 3+고 산소는 2-니까 둘이 결합되어 형성된 물질은 Al2O3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 서로 자리를 바꿔서 결합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온 결합 물질을 힘을 가할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힘을 가할 겁니다. 이온 결합 물질한테 힘을 탕 가하면 어떨까? 이거 녹이고 끓이는 건 너무 힘들다며. 그죠? 녹이는 거 800도 이상 해줘야 녹고 막 끓기 되게 힘들 거 아니야? 근데 이것들을 망치로 통 때리면 와자작 부서집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죠? 힘을 통 가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힘을 통 가하면 원자 한 층이 탁 밀려. 원자 한 층만 딱 밀리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야. 이런 모습. 여기서 원자 한 층만, 이게 한 칸만 딱 밀렸어. 한 칸만. 한 칸이 딱 밀리면 뿔뿔 마마 뿔뿔이 만나고 있는 거 보여요? 서로 확 밀어냅니다. 내가 통 때리면 확 밀어내서 부서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잘 부서지냐? 잘 부서져. 왜 잘 부서져? 했을 때 주관식 문제로 이 키워드를 꼭 써줘야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온층이 밀리면서 서로 간에 뭐가 작용한다?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깨진다라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온층이 확 밀려요. 이온층이 한 칸이 탁 밀리면서 서로 반발력으로 확 밀어내니까 깨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답을 맞게 체크해 주십니다. 두 가지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한다. 위에 텍스트에 나와 있죠. 이온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를 띤 이온들이 반발력이 작용한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이온 결합 물질을 물에 녹여 봅시다. 저번에 해줬던 얘기인데 물에 녹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보이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 물 분자는 공유 전자쌍을 산소 나쁜 식기가 자기 쪽으로 끌어가니까 산소가 아주 약한 마이너스가 되고 수소는 전자를 뺏기니까 아주 약한 플러스가 된다라고 했었죠. 이걸 알고 있는 전제하에 이 물속에다가 염화나트륨을 붕덩 집어넣으면 자, 여기 플러스를 누가 둘러싼다?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게 둘러싸서 뜯어냅니다. 그래서 물 분자 중에서 산소 부분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 이것을 기억해 주라는 거예요. 물 분자가 딱 둘러싸서 플러스를 뜯어내고 있죠. 여기 있는 Cl 마이너스는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둘러싸서 뜯어내겠죠. 플러스인 누구? 이 수소들이 둘러싸서 뜯어내겠네요. 이런 모습으로 뜯어내게 됩니다. 수소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 얘는 산소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물 분자가 둘러싸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수화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수화된다. 물화된다. 겉에서 봤을 땐 물 분자 같아. 하지만 그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숨어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떨어져 나오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걸어주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일 거고 얘는 플러스 쪽으로 막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므로 이 염화나트륨이라는 이온 결합 물질을 물속에 녹이고 나서, 즉 수용액으로 만들어서 전기 전도성 실험을 하면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한다. 통하지. 통하고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 때 이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면 전기가 통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소금물은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소금은 고체 상태일 땐 전기가 안 통했죠. 하지만 액체로 녹이거나 수용액으로 만들면 전기가 통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 전도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넘기면 전기 전도성, 방금 한 얘기가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고체 상태인 소금은 전기가 안 통하지만 얘를 액체로 녹이거나 이렇게 또는 수용액 상태로 만들면 전기가 통해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걸 그래프로 바꾼 게 바로 요 그래프예요. 자, 고체 상태의 소금은 아무리 해도 전기 전도성이 없는데 얘를 녹여 T도C로 만들어서 녹는 점까지 800도까지 올려서 확 녹이면 전기 전도성이 확 생겨나죠. 액체 상태인 소금은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이때 T도C를 뭐라고 하느냐? 녹는 점이라고 하겠죠. T도C는 녹는 점이라고 할 겁니다. 녹는 점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A 상태, B 상태라고 한 다음에 B 상태는 뭔 상태냐? 액체로 녹은 상태죠. 그래서 A가 B로 녹을 때는 뭐 된다? 용융된 것이다 라는 용어도 찾아줄 수 있어야겠네요. 녹는 점이 곧 용융점이 됩니다. 자, 이걸 표로 정리한 건 또 이러네요. 표로 정리하면 이런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땐 전기 안 통하지만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 통한다.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시험 문제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 A라는 물질의 전기 전도성 결과이다. 이게 이 표가 나와. 그럼 무슨 물질이야? 이온결합 물질이네. 그래서 이 A라는 물질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2, 3, 4, 5번 찾는 거야. A라는 물질, 맞아 5번에서 A라는 물질은 분자라 부른다. 이게 답이겠죠? 아닌 거니까. 분자라 부르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녹는 점, 끓는 점을 결정하는 요소인데, 봐봐. 이게 왜 나와 있냐면, 아까 이온 결합 물질은 만유인력 외에 뭐가 있다? 서로 간에 정전기적 인력도 가지고 있다. 이 정전기적 인력은 전기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전기력을 연구한 사람이 쿨롱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말로 쿨롱의 힘, 전기력을 다른 말로 쿨롱의 힘이라고도 불러주는 겁니다. 쿨롱의 힘을, 정전기적 인력을 다른 말로 쿨롱의 힘이라고도 불러주는 이유가 전기력을 말하는 거야. 전기력. 전기력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량을 Q라고 표현해요. Q라고 표현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잡아당기는 인력보다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잡아당기는 인력이 더 크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전하량에 비례합니다. 자, 쿨롱의 힘 F는 뭐에 비례한다? 이 녀석의 전하량 Q1에도 비례하고요. 이 녀석의 전하량 Q2에도 비례하잖아. 이런 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둘 사이의 거리가 R이라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정전기적 인력도 약해지겠죠. 근데 이게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2배만큼 거리가 멀어지면 힘은 4분의 1로 약해져요. 3배만큼 멀어지면은 힘은 9분의 1로 약해집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돼요. 3차원 공간이라서 그래요.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게 나옵니다. 이 첫 번째 규칙이고요. 이 쿨롱의 힘이라는 녀석은 뭐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라는 두 번째 원리를 합쳐가지고 만든 공식이 바로 이 공식입니다. 비례식을 는으로 바꾸고 있죠. 비례식들을 는으로 바꿀 때 필요한 게 뭐다? 상수가 필요하고요. 상수를 쿨롱 이름을 따서 쿨롱 상수 K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Q1과 Q2에는 비례하고요. R 제곱,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걸 써놓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물리에서 나오는 어떤 공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이온결합이기 때문에 이온결합 자체가 정전기적 인력이니까 이러한 어떤 힘의 원리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어 라고 공식을 소개하는 거야. 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글쎄요, 그다지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기보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굉장히 강력한 결합을 하고 있어. 그래서 녹이기 힘들고 끓이기 힘들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떨수록 녹이고 끓이기 힘들까?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야, 분자량이 비슷할 때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결합한 물질과 Mg2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 결합한 물질이 있어. 둘의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A라는 화합물과 B라는 화합물 중에 누가 녹는 점이 높을까? B입니다. 2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훨씬 전기력이 셀 거 아니야! 저 원리에 의하면, 그죠? 전기력이 훨씬 세니까 훨씬 녹이고
끓이기가 힘들겠네라고 인식만 상대적으로 인식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 써먹는 거야. 이거 2 플러스네. 1 플러스고 이거 훨씬 세겠네. 이런 느낌만 가져줄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자, 표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모든 문제를 풀 때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는 안 나왔네. 여기 없네요. 좋아요. 여기 빠져 있네요. 일단 NAF, NaCl, NaBr 이거 세 가지를 비교해 볼게. 세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본 물질 왼쪽에 플러스 양이온 전부 다 NA죠. NA인데 FCl, BrI 기억나? 17쪽에 2주기, 3주기, 4주기 그죠? 기억나죠? 다시 말해서 껍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NA가 이렇게 있는데 NAF는 얘가 F랑 이렇게 결합한 거고요. 두 번째 NaCl은 NA가 이렇게 있는데 CL이 이렇게 온 거고요. NaBr은 NA가 이렇게 있는데 BR이 이렇게 온 거라니까. 그럼 둘 사이에 뭐가 커진 거야? 거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리가 점점 증가해. 다른 말로 이온 사이의 거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 보이나요? 이온과 이온 사이의 거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저걸 보고서 이 그림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둘의 전하량은 뿔마 똑같잖아. 그죠? 전하량은 똑같은데 뭐만 비교하면 돼 이제? 거리가 늘어났으니까. 쿨롱의 힘에 의해서 쿨롱의 힘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니까 거리가 늘어나면 힘은 줄어들겠네. 그죠? 줄어드니까 녹는 점이 낮아지고 있는 거 체크하면 됩니다. 둘 사이의 잡아당긴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녹는 점이 낮아지고 있는 거 보이나요? 그래서 낮아지는 겁니다.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왜 녹는 점이 낮아지는지를 쿨롱의 힘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쿨롱의 힘이 약해지니까. 그죠? 정정적 인력이 왜 약해지는지를 이 거리 관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mg 2 플러스 2 마이너스거든? 2 플러스 2 마이너스. 둘 다 2 플러스 2 마이너스인데 산소를 기준으로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뭐죠? 이것도 마그네슘 3주기인가? 3주기, 4주기, 5주기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점점 이온 사이 거리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녹는 점은 낮아지는 거 체크해주면 돼요. 보이나요? 녹는 점 낮아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맞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세로줄을 보는 방법이고 이제 가로줄을 보면은 NaBr하고 SRO라는 물질이 이렇게 있을 때 얘하고 얘를 비교할 때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이 NaBr과 SRO의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얘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고 아니구나. 거리를 보면 되는구나. 298, 240, 235 이렇게 하면 되겠다. 분자 사이의 거리가 비슷한 거 볼게요. 분자 사이의 거리가 비슷한 거 240, 283, 258 얘랑 얘가 비슷하죠? 그죠? 이온 간의 거리가 얘랑 비슷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온 사이의 거리가 비슷하니까 이 R 값은 거의 비슷한 거야. 그런데 얘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고 얘는요 2 플러스 2 마이너스잖아. 누가 더 정정적 인력이 세? 이 녀석이죠. 그러니까 얘 녹는 점이 엄청 높아요. 그죠? 얘는 녹는 점이 900대밖에 안 되지만 얘는 2600으로 높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얘를 A라는 물질이라고 하고 얘를 B라는 물질이라고 할 때 이런 녹는 점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 물어본다고. 이때 뭐라고 적혀야 돼? 이온 사이의 거리는 비슷하니까 전하량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렇죠? 전하량이 크니까 녹는 점도 더 높은 겁니다 라고 대답해 줄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전하량이 크니까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쿨롱의 힘을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드디어 161쪽에 우리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어봅시다.